권주철 변호사님 모시고 힘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권주철입니다. 저희들이 참가자 신청을 안 받아서 오늘 적게 오시면 어떠냐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아마 최근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현장에서 아마 많이 이제 궁금하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로는 이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제 예상되는 그런 것과 함께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물밑에서 이렇게 오가는 그런 내용들 대충 듣고 또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외부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노동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밖으로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못 본 내용이 그날 새벽에 이렇게 통과됐던 그런 부분들 일부 있고 그럴 정도로 이번 이제 노동시간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이 굉장히 이제 전체 어떤 노동자들이나 국민들한테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없이 깜깜이 또 각 정당들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게 하는 방식으로 짬짬이한 그런 법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 보시면 27일날 바로 그러니까 그 전날 새벽에 이게 이제 돼가지고 27일 환노회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날 바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하루 만에 거의 일사천리로 이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사실은 개정이 갑자기 개정이 됐다 이런 내용을 아마 여기 오신 동지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한 이유를 보면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주 최대 예외적으로 연장 근로 12시간을 하더라도 52시간이고 이 52시간에 기존의 잘못된 노동부 행정 해석과 달리 입법으로 휴일에 일한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최장 시간을 52시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 할정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정률에 관한 그런 규정을 담고 있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기존의 26개에서 이제 5개로 축소하는 그런 내용 등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68시간에서 이제 52시간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내용인 것이 이미 1989년에 44시간이 됐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에 참여정부 당시에 주월제, 그러니까 주 40시간이 그때 됐죠. 그래서 지금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주 40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잘못된 이제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간 52시간 근무로는 공장 운영 어려워 엄청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지금 52시간이 아니고 40시간으로 운영해야 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고 그래서 52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우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체제고 이 근로시간 체제는 사실은 이미 2003년에 입법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53조에 보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그 다음에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현재 법률 조항이에요. 그리고 53조에 보면 합의를 하면 일주에 12시간까지 한도로 해서 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지금 개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조항에 2003년도에 통과됐던 이 법 조항의 해석을 노동부가 53조의 일주 12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주 5일간 5일 동안에 40시간 플러스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장 52시간을 할 수 있고 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하루 8시간, 8시간 하면 16시간을 더 할 수 있는데 그 합치면은 총 몇 시간입니까? 아니, 52에다가 16시간 더 하니까 68이 되는 거죠. 68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참 황당한 법안이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일주란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간 게 이번 개정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 최장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여전히 당연히 40시간이고 7일로 명시함으로써 휴일에 근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 예를 들어 평일 12시간 넘게 연장 근무하는 경우에 주말 근무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안 되죠, 그죠? 그 전에 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르면은 가능하죠. 상관없으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케이스 두 번째. 월요일날 20시간하고 화요일날 20시간하고 수요일날 12시간 근무하면 이제 52시간이 된 거예요. 합의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근무하는 게? 됩니까? 52시간 되니까. 일주 52시간 되니까. 네?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일주일에 8시간. 하루 8시간인데 하루에 연장 근로에 상한이 없어요, 지금 법에.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월요일날 이미 연장 근로 몇 시간 했습니까? 12시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부터는 이제 연장 근로를 못 하는 거예요. 8시간, 소정 근로 시간 8시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근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해 7일을 말한다라고 조항을 넣고 이 조항의 적용을 이제 규모에 따라서 3단계로 적용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 원래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이제 7월 1일부터 적용돼서 순차적으로 2021년 7월 1일 돼야 이제 그것도 5인 이상 사업장만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상황. 그 다음 이게 이제 깜깜이 중에 깜깜이. 전혀 그동안 한 번도 얘기가 없었던 내용이 새벽에 이제 들어가서 통과됐던 내용이 특별 연장 근로 8시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장에서 52시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는 다 시행이 되는데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곧 다시 1년 6개월 동안 8시간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은 12시간 초과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서 서면 합의를 하면 8시간을 더 할 수 있다. 1년 6개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4일 이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 온전히 최장 52시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말이 노동법, 근로기준법에만 여러 군데 나옵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대표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그냥 찍으면 서면에다가. 근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뽑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일단 그 정도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 합의를 해서 하게끔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걸 위반하고 뭐 서면 합의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라고 해갖고 서면 합의 했다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전체 노동자들한테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장이 지명한 사람하고 했다든지 이러면 요건을 못 갖춘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합의가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53조의 주 12시간 연장 근로 위반이 돼서 그거에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소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저게 이번에 법 개정이 저게 됐어야 되거든요. 법정 근로 시간이 35시간 이번에 됐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미 2003년부터 하면 1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연소자에 대해서만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에서 35시간이 도입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후 입법적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미 법정 근로 시간 35시간이 일부 도입이 됐다. 이거 전체 노동자들한테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35시간이고 합의를 통해서 연장을 하더라도 5시간까지만. 그래서 최장 40시간까지만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휴일 근로하고 연장 근로 중복 가산 문제가 계속 쟁점이 돼 왔었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노동부 행정 해석대로 하면 휴일 근로, 휴일에 일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연장 근로 수당 50%는 줄 필요가 없고 휴일 근로에 해당되는 그 수당이 50%만 주면 된다. 이게 지금 노동부 행정 해석이고 그 행정 해석에 따라서 판결한 하급심 판결이 몇 개가 있고 우리가 주장한 것은 아니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일주에 40시간까지 할 수 있고 일주에 연장 근로도 12시간까지 제한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평일이든 휴일이든 40시간을 넘은 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되고 또 그 시간 중에 휴일에 한 시간에 대해 휴일에 근로한 시간은 휴일 근로 수당을 그대로 50% 주고 그 시간이 만약 연장 근로 시간에도 해당이 되면 그건 그대로 50% 주고 또 야간은 지금 이견이 없거든요. 그 시간이 또 야간에 해당이 되면 야간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또 50% 주고 이렇게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요일날 일을 했다라고 하면 50%, 100%가 돼야 되는데 노동부 행정 해석대로 하면 연장 근로 시간은 아니니까 연장 근로 수당 50%는 안 줘도 되고 휴일 근로 수당 50%만 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고 대신 휴일도 8시간이 넘게 하면 넘는 시간은 50% 줘갖고 100% 줘라. 이렇게 이제 행정해서 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법 개정은 방금 행정 해석대로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중복 가산의 긍정을 했고 그게 1월 18일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됐던 선고를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법이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조항은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맡은 대법관은 아주 마음 편하게 판결을 지금 할 수 있는 쉽게 해서 중복불로 중복 할증해줘야 된다 인정을 하고 인정해봐야 법이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향후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과거분만 영향을 미쳐요. 남아있는 3년치는. 대신 남아있는 3년치는 신의칙으로 아주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원래부터 중복 갈등은 인정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아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됐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개 변론을 해보니까 쟁점이 이제 대법관들이 물어보는 게 저기 또는이라고 돼. 또는 지금 종전 조항이라고 하는 저기 또는이라고 돼 있죠. 또는. 그러니까 연장 근로 다음에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에 지급해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 이렇게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휴일 근로 앞에는 또는이 붙여 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 하나만 주든지 휴일 근로 하나만 주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쟁점이 이제 되고 있다는 거. 지원법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됐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 50% 줘라. 그 고민대 조항 보시면 여기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에도 연장 근로 수당 50% 줘라. 근데 연장 근로 했을 때 50% 주라는 그거에도 불구하고 휴일 근로는 이렇게 따로 정하겠다. 휴일 근로는 8시간까지는 50%, 8시간 넘을 때는 100%. 그 다음에 야간은 그런 거 부분 없이 그냥 야간에 해당이 되면 50% 이렇게 되는데 규정으로 만들었다. 그래 한번 이 이제 그림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해석이 제일 위에 그림 보시면 그 평일에 40시간 소정근로 시간 40시간을 근무하고 잔업을 해갖고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심지어 8시간 일을 하고 심지어 또 일요일날도 10시간 일을 했네요. 그러면 평일에 12시간 연장한 거에 대해서는 50% 연장 근로 가산이 붙고, 토요일날 휴일인 토요일날 8시간 부분은 휴일 가산 8시간 내니까 50% 붙고, 일요일날 10시간 한 부분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휴일 가산 50%가 붙고 8시간 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붙습니다. 휴일 가산 100%가 붙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 밑에 그림은 휴일 근무를 하지 않고 평일 연장 12시간만 한 경우에 저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50%가 이제 가산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 2 보시면 그 근무일 40시간 연장 근로 없이 하고 토요일날 12시간 근무한 경우에 토요일 역시 8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 넘었으니까 100% 가산. 그런 식의 이제 해석입니다. 여기서 아마 또 나중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토요일이 우리 회사는 휴일로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우리는 토요일은 휴일은 아니고 그냥 휴무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약간 쟁점이 돼가지고 하급심 판결 중에 2개 정도는 토요일을 휴무일이라는 용어를 쓰면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휴무일이든 휴일이든 같은 휴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휴일로 보고 이제 판시를 한 그런 이제 하급심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아마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뭐 52시간을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이제 안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갑자기 들어간 것이긴 한데, 며칠 전부터 이제 신문에 약간 보도됐던 그런 내용으로 아마 보도를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노동법상 휴일은 뭐죠? 현재 우리 노동자들, 일반 노동자들이
육업휴일로 돼 있는 날은 뭡니까? 주일 하루하고 노동절 5월 1일 날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자에 보면 단체 계약이나 취업 규칙에 의해서 뭐 명절이라든지 빨간 날, 공휴일 날 육업휴일로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많이 정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쉬는 거예요. 근데 실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육업휴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업휴일로 쉬는 거지, 그게 없다면 빨간 날도 사실은 휴일이 아닌 거죠. 그냥 관공서 공무원들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용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또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공서의 공휴일,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에도 시행령에다가 넣어서 육업휴일로 같이 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육업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저기에다가 현재 관공서에 관한 휴일에서 정하고 있는 날들을 대통령령으로 넣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가장 가까운 공휴일이 며칠이죠? 지금 3월달이죠. 4월달에 뭐가 있죠? 스카탄신일. 네? 스카탄신일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스카탄신일날 일을 했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을 했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로자 대표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스카탄신일날 일을 하고 대신 그 다음 주 며칠날 쉬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하지 않고 하면은 휴일날 일을 시키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체한다는 것은 저 육업휴일을 다른 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이 표에 있는 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일절, 8.15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한글날, 일요일, 설날 하고 설날 전후일 스카탄신일 쭉쭉쭉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공휴일까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보도에 보시면 육업휴일 되는 공휴일 최소 15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요일은 빼겠다. 왜? 근로기준법에 주일 육업휴일이 있으니까 일요일을 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거일은 빼겠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공허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육업으로 그 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빼겠다. 그 다음에 임시로 지정한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 그건 빼겠다. 왜?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정해지니까 중소기업들이 준비를 못한다. 이 이유를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일요일은 뭐 주일이 있으니까 빠진다고 하더라도 선거일은 사실 우리 노동자들이 투표를 못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육업으로 주라고 돼 있지만 투표 3시간 하고 출근하고 이게 가능한 사업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더라도 그냥 출근하거나 투표를 안 하고, 그래서 그날 휴일로 쉬어야만 사실은 투표에 참여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노동자의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그리고 임시공휴일도 갑작스럽게 정해진다고 하는데, 임시공휴일이라는 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뭐 몇 년에 한 번 정해지나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그게 하루아침에 뭐 내일 하는데 오늘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그 전부터 얘기가 돼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입법 취지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 전부를 육업휴일로 이렇게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법안에서. 그래서 그런 노동부가 또 슬쩍 그거 빼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대체가 가능하다. 육업 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을 육업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적법하게 대체가 이루어지면 그 스카탄신이라 일을 해도 휴일날 일을 하는 것이지만 50% 가산수당이 안 붙는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지 않은 채로 공휴일에 만약에 근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가산수당이 이제 붙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간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조항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리하고 했을 때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노동조합하고 거쳐야 된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법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 없으면 근로자를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고 협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대표하고 선언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상휴가제 선언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때 그것을 임금으로 주지 않고 휴가로 대신 주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57조에 있거든요. 그걸 하는 경우에도 하게 돼요. 간주시간, 재량근로시간도 합의를 하면 그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봐주는 그게 저 제도인데 그것도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 실제로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8시간 일한 걸로 서면 합의하면은 8시간 일한 걸로 간주가 돼서 그만큼만 임금 지급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도 이제 하게 되어 있고 특례 적용 서면 합의도 하게 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선출에 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노사협의회만 해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만 해도 노사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건창법에 보면 선출 절차가 있거든요. 이게 선출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이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노동부가 임의로 해석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도장 찍은 것도 유효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는 노사협의회도 아니고 무슨 주니어 보든가 이런 어떤 이상한 성조입성을 위한 그런 단체가 도장 찍은 것도 근로자 대표로서 협의 절차에 거쳤다 이렇게 본 경우도 있었고 이게 이제 임의로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그런 구조로 결국은 이제 이게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어떤 선출에 있어서 이거 공정하게 관리하는 지금은 선출을 하도록만 돼 있으면 노사협의회 같은 게 선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관리하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민주적으로 선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투표관리기구 등 민주적 선출 절차 규정을 두고 또 그렇게 뽑힌 사람이 밀실에 들어가서 도장 찍으려면 안 되니까 회의록을 만든다든지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절차 규정을 반드시 둬야 된다. 이런 노사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우리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그 특례 업종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특례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장이 특례 업종이다. 어디서 오시세요? 병원요. 보건법이 특례 업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병원은 보건업이고 특례업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자가 휴게, 아무 때나 휴게 시간을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연장근로 12시간, 저 제한도 안 받고, 그래서 연장근로 20시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맞아요? 아니요. 몇 편인가? 그렇게 하려면 예외를 그렇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예외 적용을 하려면 여기도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특례업종 이 특례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면 일주일 12시간 연장 근로 제한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데 초과하는데 그래도 몇 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제한 조항이 없어요. 쉽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합의만 하면 365일 동안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된다? 설마 그렇진 않겠지 하고 해설을 보면 책에 보면 그래요. 설마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요. 합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노동자들이 바로사하고 이런 문제들에 이제 상당히 연결된 그리고 상당히 많은 노동자 수백만 뭐한 지금 360만 명인가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 이제 지금 대상이 사실은 됐던 그런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5개로 축소했는데 남아있는 게 이제 육상운송,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서비스, 보건업 이렇게. 우리가 언뜻 쉽게 이제 보이는 게 바로 보건,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육상운송,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뭐 이런 등등 이 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빠진 것이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수 사업은 저기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이 4개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서 말하는 정기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특례업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로 들어온 게 특례업종. 그래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1시간 휴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11시간은 무조건 쉬도록. A라는 사업장에 우리 사업장이 특례업종 대상 사업장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도 했어요. 그래서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가 12시에 퇴근했는데 그 다음날 9시에 출근한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마침 시간하고 출근 시간 사이에 무조건 11시간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같이 도입됐다. 그런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특례가 적용되는 5개 업종에만 도입될 제도는 아니고 전체 노동자들한테 도입돼야 되는 제도잖아요. 근데 일단 시작은 여기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평가하자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시행일은 특례업종 5개 축소는 올해 7월 1일부터고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지금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1주 7일은 300일 이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런데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빠지는 300일 이상은 사업장 있잖아요. 300일 이상인데 원래는 특례업종이었는데 이번에 빠졌다. 근데 우리 사업장은 300일 이상이다. 그런 데는 2019년 7월부터 적용이 1년 뒤부터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인 이상 300인까지는 2020년 1월. 그 다음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이 되고, 휴일 가산수당 관련된, 중부 발전 관련된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오늘 공포가 됐나요? 하여튼 조만간에 공포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즉시 시행이고요. 8시간 특별 연장 근로 30일 이하 사업장. 그것은 이제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이게 이제 시행, 한시적으로 저 기간 동안만 시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관공서 휴일, 공휴일을 이제 육업휴일로 쉬도록 하는 조항은 2020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는 지금
2018년 7월부터인가요? 7월부터고 11시간 연속은 2018년 5월부터 이렇게 시행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공개별로 했잖아요. 공개별로 쟁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일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 진짜 국변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노동부 해석대로 68시간까지 제장할 수 있느냐 51시간까지밖에 못하냐. 이게 쟁점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쟁점인데 휴일 근로 했을 때 그게 만약 연장에 해당이 된다면 연장 수당, 휴일 수당 50% 중복해서 줘야 되냐 아니면 하나씩만 주면 되냐, 이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공개별로 갔다 오신 이제 법률 변호사님한테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52시간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였고, 중복 할증은 좀 하여튼 어떻게든지 안 해주려고 하는지 이러저러하게 많이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어떻게 있는가 하면 52시간이니까 당연히 휴일으로도 포함하는 거니까 휴일으로 수당도 줘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68시간이다. 그러니까 휴일로는 따로니까 연장, 휴일, 가산, 중복해서 안 줘도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이게 사측 주장이에요. 앞에 게 우리 주장이고,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52시간은 맞아. 그런데 수당은 꼭 중복해서 안 줘도 돼. 요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측을 하기를 이 법 개정 되기 전에 중간 이걸로 대법관들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기로 했었는데, 하여튼 그 이제 52시간 쟁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곧 선고가 뭐 4월이든 5월이든 지금 한 5월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5월 달에 선고가 된다. 근데 그때 52시간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52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7월 1일 이후부터 순차로 1주와 5일 대법원에서 1주와 7일이라고 확인을 하면 이 조항 시행 전이라도 이제는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52시간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대법원이 만약에 1주가 5일이라 7일이라 5일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법 규정이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겠다. 그 다음에 중복 발정은 휴일 근로 가산 조항은 공포일 며칠 사이에 공포가 될 건데 바로 시행이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과거분 이미 지나간 3년치에 대해서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 Q&A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노조의 대응을 뭐 1번은 말씀드린 주 40시간제가 언제 주 68시간, 주 52시간제로 변경된 것인가? 그거 아닌가, 그죠? 모두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주 40시간제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는 제약 없이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2시간은 예외적인 연장 근로인 것이고, 당사자 간 합의, 노동자와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게 현재의 해석인데, 문제는 노동자의 이 동의, 합의라고 하는 것을 완화해서 지금 법원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협약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특별히 문제제기를 안 해왔다. 이러면 합의가 된 것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노동자가 처음에 입사할 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줬다든지 근로계약서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때 발생할 때마다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전적인 포괄적인 합의까지도 유효한 합의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약 없이 근로를 시킬 수는 없다. 그 다음에 5인 미만,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이 되느냐? 지금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남아있는 과제고, 아르바이트나 수습사원도 적용이 되느냐? 당연히 노동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하루 13시간씩 근무하여 주 52시간을 근무하면 저렇게 하는 게 가능하냐? 위법한 거냐? 아니냐?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3시간씩. 4일 하면 52시간이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합의했다 치고요. 합의했다 치고, 일단. 합의했었다고 치면 가능하다. 예. 그건 아까 얘기한 건데. 12시간 넘었어요. 월요일날 13시간 하면 연장 근로 몇 시간 한대요? 화요일날 13시간 하면 이미 연장 근로 몇 시간 됐어요? 10시간. 그러면 남아있는 연장,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연장 근로 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밖에 수요일날 2시간, 10시간 넘었으면 이제는 연장 근로, 그 다음부터는 8시간만. 그러니까 저 방식으로는 안 되냐. 탄력적 근무제일 때는 어때요? 탄력적 근무제일 때는 12시간을 그 부분이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어설 수는 없고. 일주일 계산하는 거 예, 주 최장은 52시간까지. 탄력적 근로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본 근무다 보니까 165시간을 맞춰놨거든요, 한 달을.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 시간은 주 52시간인데 연장을 12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4가 되는 거죠. 주 64. 아, 저 64. 예. 연장 근로가 안 됐을 때는 네. 그 근무 계획 근무표 상에 네.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거. 그렇죠. 거죠. 대신 이제 평균해서는 40시간이 돼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단시간 노동자는 기간제법에 보면, 단시간 노동자는 뭡니까? 하루 8시간이 통상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인데, 8시간보다 적게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있는 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나는 5시간을 한다. 여기는 이제 7시간, 소정근로시간 7시간의 노동자다. 그러면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이 되고, 기간제법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면 가산임금 50%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 만약에 휴일에 8시간을 일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휴일에 8시간을 일을 그러면 7시간, 이 노동자는 7시간 원래 근무하는 놈이구만. 7시간까지는 휴일이니까 휴일 50% 줘야죠. 그리고 휴일날 7시간 넘었으면 자기 소정근로 시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연장을 줘야죠. 근데 일반 노동자는 근기법이 적용이 되지만 단시간 노동자는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기간제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데 기간제법에 특별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조항에는 소정근로 시간 넘었으면 50% 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 가산하고 따로 주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니, 중복돼서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번 개정근기법처럼. 그러니까 7시간에서 8시간 그 사이 1시간은 휴일 50% 주고 연장 50%, 기간제법의 연장 수당 50% 주고 그 다음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10시간을 했다 그러면 휴일 가산은 근기법의 규정에 따라서 100%를 받고 연장은 기간제법에 따라서 여전히 50% 받고 그래서 50% 아니냐 이게 제 주장인데 제 해석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아까 뭐
300인 이상, 50인에서 뭐 300인, 5인 이상, 뭐 4인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거든요. 이 숫자의 판단 방법은 적용 1개월, 적용 전 1개월 평균 일한 노동자 숫자를 평균 내가지고 그게 뭐 300인 이상이면 아니면 5인 이상이면 이렇게 된다는 약간 복잡한데 그런 식으로 당시 근로자 숫자를 이제 산정을 한다. 우리 사업장이 뭐가 좀 간당간당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상담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건설업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다르게 산정하는 지금 추가 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2분의 1이 평균 냈는데 300은 안 되는데 한 달의 절반이 300명이 넘는 사람이 일했다 그러면 또 적용 대상이 돼요. 근데 평균 내서 300명 이상은 됐는데 한 달의 절반 이상이 또 300명이 안 됐어. 그러면 또 지금 300명 이상이 아닌 걸로 봐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산정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이게 300명 이상이 뭐 왔다 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노사협의회 의결을 가지고 공휴일 휴가풀이 대체할 수 있느냐. 아까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같이 법원이나 노동부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건 과반수 노조가 없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 그럼 노조가 2개 있긴 했는데 2개 합치면 과반수 되는데 한 개 단독으로는 과반수가 안 된다. 이것도 또 맹점이에요. 그럼 과반수 노조는 없는 거잖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죠? 둘 중에 하나라도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래서 교섭참고 단일화할 때는 2개 노조가 서로 같이 합시다. 손잡아서 과반수가 되면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조항의 근로자 대표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 선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노동부나 법원이 어떤 정리와 관련된 통계 이런 데 보면 노사협의하고 이렇게 협의한 거를 협의를 거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본 그런 이제 사례들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1주 최장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하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52시간 초과하면 뭐가 됩니까? 불법 노동이잖아요. 그죠? 40시간 초과했는데 합의 안 하고 했으면 그것도 불법 노동이고 근데 가산임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가산임금은 당연히 지급되는 거죠. 그죠? 대신 또 형사처벌도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와 서면 합의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당연히 한 것은 효력이 없죠. 그렇게 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건 무효가 되니까 그게 없는 걸로 보고 이제 한 거. 예를 들어서 뭔가 형식적으로 아예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로자 대표가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가 인사부장을 근로자 대표라고 도장 찍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선출도 안 한 인사부장 아니더라도 선출 안 한 사람을 했다. 쉽게 해서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면을 안 하고 부주로 했다죠.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서면 합의 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단체 협약을 부주로 하면 단체 협약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단체 협약도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노사 대표자의 서면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교육할 때마다 제가 서면으로 하고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3시까지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3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질의응답 받아주겠습니다.